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수출입은행 사업협력부 보건정보통신팀에서 EDCF ICT 섹터 사업의 구매 지원 그리고 타당성 조사의 실시, 보완, 검토를 담당하고 있는 백종하 책임심사역입니다. 근본 세션에서는 EDCF 타당성 조사 용역 및 컨설턴트 고용 사업의 참여 방법 및 유의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강의는 EDCF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컨설턴트 용역에 참여 그리고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용역의 목적 그리고 과업 범위, 참여 방법 등을 설명드리고자 하며 궁극적으로는 보다 많은 기업이 당행 또는 수원국 발주의 컨설팅 서비스 용역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EDCF의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ODA 현황을 한번 확인해 보면 2017년 기준으로 ODA 규모는 OECD 산하 DAC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29개국 중에 15위, GNI 대비 ODA 비율은 25위 수준이라 원조 선진국 대비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개발원조위원회로부터 계속해서 지원 금액과 규모의 확대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당행은 지원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개도국 경제 성장 및 발전에 기여하는 것과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수주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발사업 주기입니다. EDCF 사업, 즉 프로젝트의 주기 사이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발굴 및 준비를 거쳐 사업 심사를 통해 차관 승인 및 차관 계약, 론 어그리먼트를 체결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매 단계로 넘어가 컨설팅 및 구축에 해당되는 사업 실행을 통해 사업이 완공되며 이후 사업 평가를 실시하는 사이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주기 중 사업 준비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 그리고 사업 실행에 해당하는 컨설턴트 고용 참여 방법에 대해 본 세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DCF 사업 단계를 크게 구매 전과 구매 단계로 나누면 현재 보시는 페이지는 구매 전 단계에 해당되며 사업의 발굴, 준비 선정, 그리고 심사 및 차관 승인, 차관 계약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국가 간의 정책 협의로부터 EDCF로 지원하고자 하는 후보 사업이 발굴되며 이 중 수원국의 우선순위 판단에 따라 개별 사업 단위로 사업의 기본 개념, 그리고 목적, 범위 등을 포함한 FS 지원 요청이 접수되면 이후 기획재정부의 예산 합의 및 승인을 거쳐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의 발주 그리고 입찰을 통해 수행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사업 타당성 조사는 EDCF로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 사업의 심사 및 차관 신청을 위해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 규모나 예산 등의 심사의 기초가 되는 성과물을 도출하는 것을 그 용역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심사 및 LA 차관 계약이 체결되면 다음 페이지에 구매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신 바와 같이 구매 단계는 컨설턴트와 본사업, 완공 후 사업 평가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중 오늘 안내드리는 본사업 컨설턴트는 EDCF 차관으로 수원국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통상 사업의 설계 그리고 입찰 지원, 사업 관리, 본사업 시공 구축 감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고용된 컨설턴트는 사업의 기본 상세 설계를 실시하며 본사업자 선정을 위한 본구매 입찰 문서를 작성합니다. 사업 실시 기간은 입찰 그리고 계약 체결을 통해 본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 실시 기간과 컨설턴트의 관리 감독하에 본 사업이 수행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개발사업 주기에 컨설팅 기관 그리고 업체가 사업의 컨설턴트로서 참여하실 수 있는 과업을 단계별로 명시해 보았습니다. 본 세션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사업 타당성 조사와 본사업 컨설턴트를 포함하여 사업 개념 정립, 심사, 사업 범위 변경 또는 예비비 전용 기술 검토 등 상기에 체크 표시로 된 업무에 대해 컨설팅 기관, 업체 또는 개인 컨설턴트로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EDCF 사업 개요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본 세션에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사업 타당성 조사와 본사업 컨설턴트, 사업 참여 방법 및 유의점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DCF 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DCF 사업 타당성 조사는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가 지원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 규모나 예산 등의 심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그 특징을 보면 먼저 정책적, 기술적, 경제, 재무적 타당성을 확인하여 사업의 시행 여부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컨설팅 용역, 구매 시공 등 소요 사업비를 산정해서 추정 사업비를 토대로 차관 한도를 설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사항은 EDCF 원조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사업 심사에 필요한 항목에는 본사업 지원 시 기대 효과, 한국 기업의 수주 및 한국산 용역, 기자재 공급 가능성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DCF 타당성 조사의 입찰은 기금을 운용하는 한국수출은행이 국가계약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를 준용하여 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실시하고 있으며 EDCF 홈페이지 및 조달청 나라장터 등의 입찰 공고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입찰 설명에는 코비드-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일정 이상 인원의 집합이 불가하므로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받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질의사항은 이메일을 통해 접수받아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발표한 완화된 집합 기준과 당행 내부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향후 오프라인 입찰 설명회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각 사업의 제안 요청서 및 입찰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세부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안서에 명시된 마감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해 주셔야 하며 기술 제안서의 경우 당행으로 직접 제출, 가격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투찰해 주셔야 합니다. 제출 주신 제안서에 대해 정성, 정량 평가를 실시하며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추진하는 단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내용 중 제안서 평가 관련된 내용은 뒤쪽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기술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의 비중으로 반영되며 기술평가 90점은 정량평가 30점, 그리고 정성평가 60점으로 구성됩니다. 세부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보시는 바와 같으며 정량평가에 파란색 글씨로 표기한 가점, 감점, 가감점 항목은 21년도 하반기 이후 공고된 사업 타당성 조사 입찰부터 개정된 기준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입찰자의 지분율을 반영해서 정량평가 배점 30도 한도 내에서 가점, 감점, 가감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가점, 감점, 가감점 항목은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점 항목을 살펴보면
신규 입찰자 항목은 컨설팅 업체 앞 참여의 기회를 넓히고자 하는 취지로 배점된 항목이며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여성 기업 등 약자 기업 그리고 창업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외 사업 수행 경험을 보유한 전문 인력이 당행 사업의 PM으로 참여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MDB 유사 사업 경험 가점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감점 항목에서는 제안서 작성, 지침 미준수에 대한 항목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감점 항목을 보면 최근 2년 내 기수행된 타당성 조사 용역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최대 플러스 4점에서 마이너스 4점까지 적용하여 용역 수행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향후 입찰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정성평가 세부 항목 및 배점입니다. 현재는 코비드-19 상황에 따라 25점이 배점된 FS 수행계획에서 이를 고려한 FS 과업수행 방안, 대응 방안을 기술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10점이 배점된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독창적 아이디어 및 방안에서 현지 하도급 활용 방안, 그리고 현지 인력 운용 계획을 수행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정성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FS 수행계획 평가 항목 내에 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계획 중 현지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현지 협력사 활용계획 2점 항목을 추가하고 영문보고서 품질 제고를 위해 영문보고서 작성계획 1점 그리고 전문인력 1점을 반영하여 EDCF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수행하는 과업의 성과물을 제고하고 용역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맞는 평가 항목을 구성하여 보다 합리적인 입찰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타당성 조사 입찰 참여 자격 요건입니다. 입찰 공고일자 기준 유사 분야 사업 실적을 한 건 이상 보유해야 하며 분야 및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실종 요건은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의 제안 요청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행 컨설턴트 풀에 전문 분야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입찰 설명회에 참석한 기간만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코비드-19 상황으로 사업자 등록증의 제출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입찰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업체와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과업에 착수하게 되면 하기에 명시된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용역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EDCF 사업 타당성 조사는 수원국 정부, 그리고 사업 실시 기관, 그리고 당행이 이해관계자 및 계약자라는 점을 참고하시어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당행과의 합의를 먼저 진행하시고 주요 결과물에 대해 수원국 정부나 사업 실시기관과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사업 타당성 조사의 성과물로 제출하시는 타당성 조사 보고서의 목차 예시입니다. 5번에 정책, 경제, 재무적 타당성 및 상업성 분석 관련해서 EDCF 사업의 특성상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원조 사업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경제성 분석과 병행하여 재무성 그리고 상업성 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7번의 리우 마커, 젠더 마커, 기타 정책 마커, 그리고 지속가능 개발 목표 기여도 관련해서 이에 대한 검토 내용이 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와 관련해서 과업 착수 시에 당행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EDCF 사업 타당성 조사 성과물을 바탕으로 사업의 심사 및 차관 계약 등의 절차를 거쳐
이후 본사업 단계가 진행되게 됩니다. 뒤쪽 페이지부터는 EDCF 본사업 컨설턴트 참여 방법 및 그 유의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업 컨설턴트 참여 방법의 설명에 앞서 당행 컨설턴트 풀 등록 방법 그리고 입찰 관련 정보, 자료 등을 확인하시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나 업체, 법인으로 당행 발주의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또는 수원국 차주에 의한 컨설턴트 고용 입찰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당행 컨설턴트 풀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EDCF 홈페이지의 사업 정보, 해외 원조 시장 입찰 정보, 컨설턴트 신청 관리 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의 각 단계별로 기술 검토 및 사업 개념, 범위 정립, 사후 평가 등의 업무를 위해 컨설팅 업체, 기관 또는 개인 컨설턴트로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런 업무 수행을 위해 컨설턴트를 고용하고자 할 때 먼저 당행 컨설턴트 풀에 등록된 법인, 개인의 전문 분야, 그리고 수행 경험이나 업무 경력 등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컨설턴트 풀에 등록하시면 이후 관련 증빙 서류 등을 검토하여 아래에 명시된 담당 직원이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이메일을 통해 개별 통보해드리고 있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 등록을 통해 어학 능력 그리고 전문 분야, 경험, 경력 등 이력, 역량을 기입해 주시면 당행에서 참고 검토를 통해 사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EDCF 타당성 조사 용역의 입찰 공고를 확인하시는 방법입니다. 먼저 EDCF 홈페이지의 사업 정보, 입찰 정보, 그리고 입찰 공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입찰 정보 하위에 입찰 공고 탭으로 들어오시면 위와 같이 사업 분류나 사업 분야를 선택하시고 검색을 하시면 해당 사업에 대한 발주 그리고 제안 요청서 정보가 업데이트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접속하시어 공고명 그리고 기관명으로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의 정확한 명칭을 아신다면 공고명으로 검색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공고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으로 검색하시면 당행에서 발주한 타당성 조사나 기타 용역들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좌측 상단에 입찰 정보를 클릭하시고 그 하위에 용역 탭에 들어가셔서 사전 유격 공개나 공고 현황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동페이지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나라장터 메인 페이지에서 검색하시는 것보다 좀 더 세부적인 조건을 입력하셔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타당성 조사 설명을 마치고 EDCF 컨설턴트 고용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DCF 컨설턴트 고용 입찰 관련 공고는 앞에서 설명드린 듯이 EDCF 홈페이지 사업정보 탭에 입찰 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잠시 뒤쪽 페이지에 EDCF 컨설턴트 입찰 관련 정보 확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DCF 홈페이지의 사업정보 탭에 입찰 정보의 입찰 공고 메뉴에서 EDCF 발주 사업인 타당성 조사 용역 및 환경사회 영향 모니터링 용역 등 입찰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수원국에서 발주하는 본구매, 컨설턴트 용역 입찰 공고 및 본구매 컨설턴트 사업 참여 입찰 의향서, EOI 제출 공고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위에 있는 입찰 예정 사업 메뉴에서 본구매 단계가 진행될 또는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정보, 내용, 추진 일정, 담당자 연락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앞 페이지로 돌아와서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컨설턴트 선정, 고용계약 체결 및 이행은 차주의 책임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컨설턴트의 주요 과업은 통상 본구매 설계, 입찰 지원, 사업관리, 그리고 시공 구축 감리 등이며 사업의 특성 및 니즈에 따라 사업 실시기간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정 방법은 사업 수행 능력을 보유한 컨설턴트가 선정되도록 기술 제안서를 우선 평가하여 1순위 업체와 가격 협상을 통해 선정하는 QBS 방식을 통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평가에 반영하는 QCBS 방식도 적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EDCF 컨설턴트 선정 절차입니다. 은행의 승인 및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붉은 글씨로 명시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절차를 살펴보면 사업의 심사를 거쳐 한국수출입은행과 수원국 간 차관 계약, 론 어그리먼트를 체결하게 되며 이후 사업 실시 기간은 컨설턴트 고용을 위한 제안 요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EDCF 홈페이지에 게시된 표준 RFP 제안 요청서를 활용 가능하며 그 세부 구성은 뒷단에서 간략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컨설턴트 선정 입찰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원국에서 작성한 후보자 명단인 숏리스트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서를 배포하는 제안 경쟁 입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종 접수된 제안서를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계약 협상을 거쳐 계약 체결의 단계로 진행되게 됩니다. EDCF 컨설턴트의 고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론 어그리먼트, 차관 계약의 부속서류로 포함됩니다. EDCF 홈페이지에 자료센터 하위의 서류 서식 3번 글을 참고하시면 Documents pertaining for EDCF Loan Agreement라는 문서에서 컨설턴트 부분을 참고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본문의 일반 사항, 그리고 컨설팅 서비스, 컨설턴트 타입, 과업 형태, 그리고 컨설턴트의 책임 등, 그리고 선정 절차, 단계, 준비 사항, 평가, 계약 협상, 그리고 계약에 대한 통화, 지급 방식, 계약 변경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지속적으로 재개정하여 수정 업데이트된 버전, 최신 버전을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있으니 지속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QBS 방식의 표준 RFP 구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EDCF 표준 RFP가 EDCF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문서의 섹션 구성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섹션 1의 입찰 초청장, 섹션 2의 입찰 안내서, 섹션 3와 4에는 기술 제안서 그리고 가격 제안서 서식, 섹션 5에는 과업 명세서, 그리고 섹션 6에는 컨트랙트의 샘플 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샘플 폼은 타임베이스와 럼섬 두 가지 양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뒤쪽 페이지에서 섹션 2와 섹션 5의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의 섹션 2 입찰 안내서의 2.4 조항에서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관련 정보, 그리고 자료, 통관 허가 등에 필요한 행정 지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무공간이나 OA기기, 통신비 등 각종 비용, 장비, 인력 등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될 수 있으며 기술 제안서 및 가격 제안서 작성 시에 해당 사항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조항의 이해상충에서는 컨설팅과 시공 구매 계약 간의 이해상충, 그리고 컨설팅과 다른 컨설팅 계약 간의 이해상충,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주처 담당 직원과의 관계에 따른 이해상충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표준 RFP 그리고 해당 사업 RFP의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5페이지의 부패 및 문제 유발 행위는 EDCF 지원 사업 참여 관련 확약서 제출 의무와 관련된 것이며 표준 입찰 서류 섹션 3의 테크니컬 폼 9번에 양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 관련된 사항에서 유의하셔야 할 점은 다수의 사업 컨설턴트 고용 제안서 제출 시 해당 확약서의 제출이 누락되고 있습니다. 당행 담당자에게 원본을 제출하시고 기술 제안서와 함께 해당 문서의 사본을 발주처 앞으로 제출하셔야 하며 누락될 경우에는 DQ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조항에서는 입찰 및 제안 요청서 내용 관련하여 발주처 앞 질의 그리고 답변 관련된 절차, 정정사항 그리고 입찰 기간 연장 및 그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2번 조항에는 숏리스트 기관들 간 또는 그 외의 기관과의 공동도급 가능 여부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 부분 참고하시어 조인트 벤처 구성 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조항에는 주요 참여 기술자의 투입 펄슨 먼스 그리고 발주처가 추정한 비용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기술 제안서 및 가격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명시되어 있으며 이 중 기술 제안서 작성 시 입찰 가격 관련된 내용 그리고 정보가 기술 제안서에 포함될 경우 DQ 사유가 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제안서 작성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6번 조항은 제안서의 준비 및 제출 관련된 내용으로 원본 그리고 사본 여부, 제출 부수, 간인 및 밀봉, 제출 시각, 제출 방법 등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며 조항의 내용과 유의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시어 제안서의 작성, 준비, 그리고 제출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19번과 20번 조항은 제안서의 평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과정에서 발주처 앞 제안서 평가 관련된 문의는 불가하며 결과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주처나 당행으로 연락을 하는 행위는 DQ 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평가는 기술 제안서 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협상 순위가 선정되고 평가 점수가 최소 점수 미만인 입찰자는 부적격 처리되며 해당 입찰자의 가격 제안서는 오픈하지 않고 반송 처리됩니다. 기술 제안서의 주요 평가 항목은 하단의 표와 같습니다. 컨설팅 기관의 사업 수행 실적과 경험, 그리고 과업 수행 계획의 적절성, 다음으로는 과업 수행 그리고 투입 인력의 실적과 경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D항의 교육훈련 관련 항목은 컨설턴트의 업무 범위 내에 교육훈련이 포함된 경우 필요에 따라서 항목으로 추가 가능합니다. 23번 조항의 계약 협상은 고용인은 기술 제안서 평가 결과 최고 득점자와 협상을 실시하게 되며 협상 주요 내용은 업무의 범위, 인력 투입 계획과 과업 수행 일정 계획, 계약 조건, 그리고 제안 가격의 적정성 등입니다. 26번과 27번 조항은 불합격 통보와 입찰 평가 결과에 대한 질의 및 설명 관련 내용입니다. 계약 협상 완료 이후 선정되지 않은 다른 입찰자에게 컨설턴트 선정 결과에 대해 통보해 주어야 하며
선정되지 않은 입찰자가 발주처 앞 요청 시 발주자는 서면 또는 미팅으로 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테크니컬 프로포절 스탠다드 폼과 그 다음 페이지에 파이낸셜 프로포절 스탠다드 폼은 기술 제안서 그리고 가격 제안서의 형식입니다. 제안서 작성 시에 해당 폼을 참고하시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섹션 5의 TOR, 과업 명세서는 EDCF 해당 사업의 컨설턴트가 수행해야 할 업무에 대해 상세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목표와 상세 업무 범위, 그리고 특히 5번째 항에 명시된 과업 수행 일정 계획과 참여사, 그리고 투입 인력의 최소 자격 기준을 꼭 확인하시어 기술 및 가격 제안서 작성에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섹션 6의 내용은 컨설팅 서비스 컨트랙트의 제너럴 그리고 스페셜 컨디션 내용입니다. 향후 컨설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실 때 해당하는 폼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EDCF 컨설팅 서비스 입찰 표준 제안 요청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렸으며 사업마다 세부 사항 및 작성 내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의 컨설팅 서비스 입찰 제안 요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한 발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동 세션에 대한 내용 또는 타당성 조사, 컨설턴트 입찰 참여 관련해서 문의사항은 해당 페이지에 명시한 이메일 주소를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EDCF 홈페이지에 담당자 정보를 참고하시어 담당자 앞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